이렇게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를 내리거나 재수사 요구를 하는 경우에 경찰은 3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마치도록 내규가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3개월이 정말 짧게 느껴지고 금방 지나갔는데 아무것도 보완이 되지 않는 경우는 담당 경찰관 입장에서는 대응을 하지 않는 쪽에 대해서는 조금 불리하게 조치를 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죠. 안녕하세요. 변호의 정석 장현우 변호사입니다. 제가 형사 전문 변호사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검찰에서 경찰한테 보완 수사를 다시 해라 라고 내려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사건들 중에서도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도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피의자든 피해자든 본인의 사건이 보완 수사 단계라면 이게 대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고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듣는 질문인 것 같아요. 의뢰인분들께. 이 영상으로 깔끔하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완 수사라는 건 말 그대로 수사가 1차적으로 미흡했으니까 그 부분을 보완해서 완전하게 올려라 라는 의미인데요. 2021년에 이제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돼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보완 수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핵심을 좀 짚어드리면 검사가 내린 이 보완 수사 결정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내가 왜 보완수사가 내려왔지? 내 편을 들어주고 무죄를 내려주려고 그러나? 무혐의가 나오려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는 나를 무겁게 처벌하려고 경찰에게 추가 조사를 하라고 이러는 것인가? 이런 걱정이 되기도 하실 거예요. 근데 변호인이 선임이 되어 있는 경우에 변호사가 물어보면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 의견과 서류를 위해서 수사관님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좀 공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수사관이 변호사가 굉장히 무례하게 행동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노력을 통해서 이제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수사관이 끝까지 보완수사의 요구의 취지를 공개해주지 않으면 경험이 좀 많은 변호사라면 사법경찰관의 송치 이유서나 불송치 이유서나 현재까지 파악된 증거 자료들로 검사가 왜 보완수사를 결정했는지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기도 해요. 보완수사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피의자나 피해자 그 중에 한 명에게 반드시 유리한 결정이 나왔다, 불리한 결정이 나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유리하게 가다가도 보완수사 때문에 안 좋게 바뀔 수도 있고 또 불리한 결정이 나왔다가도 보완수사 때문에 유리하게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동안 변호인 조력을 받지 않다가 보완수사가 결정된 이후에 걱정이 되셔서 이제 변호인을 선임하시려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우리가 보완수사 이후에 개입을 해서 경찰의 결정을 뒤바꾼 경험도 있지만 반대로 거의 무조건 기소될 사안에서 방어를 해서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와서 경찰에서 불송치를 받은 적도 있거든요. 이처럼 핵심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는 타이밍이고 일단 기소가 되면 유죄율이 97%가 넘거든요. 통계상. 그래서 내가 피의자 입장이라면 재판에 넘겨지지 않도록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 수사관과 꼼꼼히 소통을 하고 적극적으로 물어봐서 피의자 입장에서 대응을 해야 될 부분이 어느 입장인지 내가 오히려 피해자라면 내가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로 끝나지 않도록 어떤 부분을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전화 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변호사가 꼭 인지하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를 내리거나 재수사 요구를 하는 경우에 경찰은 일단은 3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마치도록 내규가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보완수사가 내려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거나 변호사가 충분히 내 사건에 대해서 도움을 주지 않고 있으면 이 3개월이 정말 짧게 느껴지고 금방 지나갔는데 아무것도 보완이 되지 않은 경우는 담당 경찰관 입장에서는 대응을 하지 않는 쪽에 대해서는 조금 불리하게 조치를 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기간 내에 어떻게 대처하셔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사건에 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주신 것처럼 보완수사가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인 거 알겠는데 그 검찰은 어떤 포인트에서 그거를 좀 결정을 하는 건가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저는 나누어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건 저만의 기준입니다.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법리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좀 법리가 난해한 경우 성범죄 사건이라면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해서 성범죄 중에서도 어떤 법조항을 적용해야 될지가 특정 지점에서 갈린다 라거나 객관적 물증이 없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제가 이제 경제범죄 사건들도 상당히 많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경제범죄가 일어났는데 결과적으로 가해자, 피의자가 이익을 얻은 게 없다면 그 범죄의 미수죄로 처벌을 할 것인지 그 범죄의 고의가 아예 없어서 무혐의 처분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다 모호하게 갈립니다. 실무상. 이럴 때 경찰에게 이런 부분이 더 확인이 된다면 미수죄로 처벌을 하겠지만 확인되지 않는다면
고의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해보고 혐의가 없다면 불송치를 하라 라는 식으로 보완 수사를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경찰이 그걸 검사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이 사람을 송치할지 불송치 무혐의로 끝낼지 갈리겠구나 라고 했는데, 당사자가 정작 그 취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가서 자기한테 불리한 진술만 하게 되면 바로 송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3개월 이내에 골든타임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내가 불송치로 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감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실오인이라는 쪽으로 한번 나눠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준강간죄라고 하면 피해자가 그 당시에 심신상실이나 한거불능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검사가 수사 기록이나 증거를 봤을 때 과연 그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면 그걸 다시 보완 수사를 해서 올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죠. 표면상으로는 증거를 더 수집해서 심신상실이라는 증거가 있다면 송치해라 라는 취지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심신상실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를 파악을 하지 못하면 그냥 무혐의로 불송치하라라는 의도인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경우는 피의자한테 상당히 유리한 경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그냥 수사가 좀 미진해서 수사를 중지한다거나 수집된 증거만으로는 좀 혐의가 부족할 때에는, 아니면 공범이 특정되지 않는다거나 여죄에 대해서 추가 수사를 한다거나 죄명을 바꾸라거나 이런 경우에도 보완 수사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종류의 보완 수사는 제 생각에는 그 정범에 대한 범죄의 성립 여부, 처벌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보완 수사는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중요한 보완 수사는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와 두 번째 보완 수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때 3개월 이내에 대응을 하셔야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잘 대응을 해서 경찰의 마음이 좀 뒤집은 그런 경우가 있으셨을 텐데, 보통 경찰 수사는 어때요? 그런 보완 수사가 내려오면 일반적인 입장은 좀 어떤가요? 본인의 일이 많아지느냐를 이제 보고 좀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상급자인 검찰이 불송치를 하라는 취지로 보완 수사를 내리면 당연히 그대로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일이 줄어들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제가 좀 유명인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고소당한 쪽에서 방어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명예훼손을 했던 그 취지가 명예훼손의 고의로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무혐의를 받을 자신이 있다라고 하고 수임을 했던 건이었는데, 경찰이 이 사건을 혐의가 있다는 전제로 송치를 하니까 검사가 변호인의 의견이 맞다, 이거를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해서 올려라 라고 보완 수사로 내렸단 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검사가 보기에 비방 목적이 없다고 보이니까 불송치하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저는 그 보완 수사를 보자마자 이건 끝났다, 이건 무조건 무혐의를 받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2주 뒤에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완 수사가 무슨 취지로 이루어진 것인지 당사자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실 오인으로 보완 수사가 내려오면 뭐 좋은 경우가 많지만, 다른 죄명으로 다시 검토하라거나 증거를 보강하라는 취지로 기소 의견을 전제로 한 보완 수사가 내려오게 되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빠르게 변호인 의견을 내서 불기소를 받거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경찰 수사관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변호사랑 함께 보시고, 검찰이 무혐의 심증을 굳히려 하는 것인지 나를 처벌하려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겁니다.